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최고 날씨 온도는 18도, 최저 온도 5도. 일교차를 주의하시고 따뜻한 날씨로 오늘 하루를 지내셨을 것입니다. 따뜻하기보다 조금 덥네요. 옷을 길게 입어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계셔서 그래. 벗으시면은 괜찮아요. 네. 오늘 날 너무 좋고, 날씨 좋았고, 하늘도 파랗고, 기분도 좋고, 만우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속 오른다. 공시가 126% 보증. 나비 효과. 어떤 나비 효과가 앞으로 올까요? 이 월세 계속 오른다. 공시가 126% 보증 나비 효과라고 나온 부분은 빌라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고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엄청 올랐어요. 그 빌라의 월세 비중이. 그러면 사실은 전세 보증 기준의 그 공시가 126%로 낮춰야 돼서 월세화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양날이죠. 보증금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전세가 기준으로 지키게 해주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월세로 전환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내가 만약에 월세를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입장이면 그거 내면서 또 거기와는 다른 이율에 또 월세도 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세 내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세 내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좀 어려워져요. 개인 임대 사업자들도. 핵심은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이게 의무 가입이 되다 보니까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역전세처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월세로 바꾸는 건데 계속 이제 이러면 월세 오를걸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이 계속 공시가 126%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 들어라 그러려면은 이 기준에 126% 맞춰라 이러려다 보니까 시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양쪽 다 부담이 되는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어려워지겠어요? 빌라 이제 안 지으려고 하겠죠. 빌라로 월세 이렇게 임대 사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빌라마저도 공급이 절벽이 되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은행 연체율 0.45%, 1월 신규 연체만 2.9조 발생. 유사한 기사가 이자 못 내는 한계 기업 탓에 은행권이 대출 채권 매각이 300%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뭐 고금리 원인인가 강제 임의 경매가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고금리 PF 직격탄 저축은행 부동산 연체율 4배 넘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소금이 계속 많이 들어가면 짜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넣어야지 이게 조금 이렇게 밍숭맹숭 이렇게 간이 맞아질 텐데 계속 소금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짜질 거예요. 그럼 짜지면 결론적으로 요리를 한 사람도 별로 재미가 없겠고 먹는 사람도 만족스럽지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그때부터 꾹꾹 눌러왔던 게 지금 이제 털어지고 터지고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요즘에 제일 어려움 겪는 게 벤처 업계들입니다. 스타트업들 투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타트업 빼놓고는 많이들 어려움 겪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들 겪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바싹 납작 엎드려서 캐시카우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은행권에서 이렇게 채권도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채권들은 잘 매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NPL 같은 물건들 되게 관심 있게 지금 이제 매입하려고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한쪽에서 벌면 한쪽에서 잃고 한쪽에서 잃는 분위기 되면 한쪽에서 버는데 어디서 버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좀 재미있는 형국이 펼쳐질 다이나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 이어 강남 알짜땅도 공매 나왔다. 4월 유기설의 부동산은 살얼음판. 누구 시각에서 위기일까요? 갖고 있는 사람이 위기가 생기면 그러면은 누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성이에요. 위기설 이 사람한테는 위기인데 위기가 거꾸로 풀어서 얘기하면 위험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누구에게? 무리한 레버리지를 갖고 와서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겪어지고 있으면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됩니까? 그 반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반대일까요?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게 보는 거는 누구 시각입니까? 대중의 시각이에요. 대중의 시각. 맞죠? 그 많은 대 중에. 많은 대중의 시각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를 통해서 돈 벌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 갖고 있는 현물 자산하고 이제 빚에 합쳐진 거를 갖고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막 갖다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물건이 싸게 나오겠죠. 정상가보다, 호가보다. 그러겠죠. 그럼 싸게 나오면 누가 사겠어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쵸? 원래 자산가들. 예.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현금 매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싸게 사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쌀 때 다시 되팔까요, 안 팔까요? 다시 되팔겠죠. 그쵸? 100%, 200% 붙이겠죠. 예. 왜냐면 NPL이라고 하는 건 100% 기준으로 30% 이하에 사는 걸 NPL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이면 3억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억으로 사와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10억을 들였다. 그럼 13억에 팔겠냐고요? 아니죠. 한 20억에 팔겠죠. 예. 언제? 시기가 좋아질 때. 이게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2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싸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 1억 3천에 살라고요. 뭐 얼마나 남겠어요. 레버리지 투자는 10억짜리를 3억에 살 때 그때 내가 한 1, 2억 집어넣고 나머지 다른 걸로 맞춰서 갖고 있다가 10억짜리를 3억에 샀으니까 다시 10억에만 되팔아도 이 금액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어떤 금액이 적은 것들은 마진폭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가로 되팔았을 때 마진폭 자체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도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거라도 보고 들어가면. 근데 진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좀 크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제가 지금까지는 위기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 기반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위기인 거고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되물을 수 있잖아요. 누가 현금이 있냐고? 저축한 사람들이요.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현금 부자의 위력을 체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계속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사고, 레버리지 땡겨서 사고,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나 수입이 좋을 때야 카드 갖고 돌려막기 해도 막 천 그럼 나 한 5천을 돌릴 수 있는 거고 1억 한 5억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빠그라지면 도미노인 거죠. 이런 걸 기다렸다 사시는 분들이 이제 위너. 그래서 진정한 위너의 시대가 고가까이 왔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 하는 10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 유격.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은 10명 중 7명은 10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기준금리 내려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어떤 이제 그 대출 실행이 진행되는 거를 변동으로 이제 진행하게끔 이제 어레인지를 했었는데 6개월 후면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금리가 얼마나 내려와서 유효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는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오는 대신에 다른 조건들이 또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 사업 자체, 투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탄탄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바로 1사분기 결산입니다. 1사분기 결산하시고 2사분기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많이 안 한 경우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 달 4월달, 3월달까지 얼마 썼고 얼마 벌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인건비가 갑자기 팍 줄 리 없고요. 없던 일이 갑자기 막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알토란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투자를 뭐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 투자가 금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지금은 돈을 벌 타이밍이라는 거. 큰 돈을 이렇게 막 10억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작은 돈이라도 좀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들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그걸 위한 공부도 많이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